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보물섬을 찾아서 어떤 늪지에 가서 그거를 발견했을까요? 모든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에서 기회가 온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정보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거의 사람에서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의 평생 친구로 둬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둬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발견되지 않은 작은 가능성 있죠. 그거를 발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지지적이고요. 내가 아직 잘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사람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요, 작은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칭찬이 어떤 칭찬이 좋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칭찬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조건적 칭찬도 나쁘지 않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존재적 칭찬입니다. 존재적 칭찬. 그게 어떤 걸까요? 이 둘을 가르는 게 뭘까요? 네가 90점을 맞으니까 엄마 아빠는 행복하구나. 이게 90점 몇 개 틀렸어. 이거보단 낫죠. 근데 네가 90점 맞으니까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90점을 못 맞으면 70점 맞으면 이런 아슬아슬함이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칭찬은 항상 뭔가를 수행해야만 내가 칭찬을 받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압박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존재적 칭찬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석양이 지는 노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진짜 그냥 빠져들지 않겠어요? 귀여운 강아지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 귀여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강아지가 나한테 무슨 뭐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점수를 80점 맞아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획서 잘 써가지고 내가 지금 노을이 나한테 지금 기획서 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탐복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존재 자체를 굉장히 환대해서 받아주고 내가 아직 뭐 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까지 발견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큰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 못하지. 너무 또 뚱뚱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좀 느리고 굼뜨지. 숫기도 별로 없지.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또 굉장히 못했어요. 제가 그 축구를 제가 하면요, 공격수를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엔 많이 못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공격수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골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공부도 못하고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그 당시엔 주말에도 무슨 대청소 기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신발장 같은 걸 이렇게 뭔가 치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발장을 이렇게 막 치우고 있는데, 치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발판을 이렇게 빼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그거를 막 치우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오후 내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 예전 시대 때 살아보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집에도 안 가시고 교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서 저를 마주친 겁니다. 거의 5시가 다 됐는데 제가 그 청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집에 안 가고 뭐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재밌어가지고 이거 치우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헌주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참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죠. 너는 그런 성실함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좋은 학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처음에는 아니 이분이 제 성적을 다 알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 3학년 끝날 때 선생님 너한테 선물을 줄 거니까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한 3, 4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때 기다렸어요, 그 선물을. 근데 정말 줄까?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선물을 줄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제가 그 학기가 다 끝나고 가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엇을 주셨냐면
큰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 사전. 그 당시 사전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표준 새 국어 사전입니다. 그걸 저한테 주면서 너는 학자가 될 아이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너한테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거를 가방 속에다가 숨겨온 다음에 저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심지어 뒤집어 쓰고 그걸 열어봤어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그 페이지에 저한테 무엇인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공부하고 성장할 그런 저에게 뭔가 응원의 말을 보낸다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정말 그분이 저희가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척추를 뒤흔들게 만드는 굉장히 찌릿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어떤 친구로서 여러분이 만나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이 작은 어떤 공간에서 듣고 있다면 누군가가 문을 확 열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계가 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은 나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긍정적인 감정도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웃는 분위기에 가면은 나도 같이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혼나야 되는 여러분이 지금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교수님한테 지금 혼나야 되는 시기예요. 부장님한테 어떤 지금 혼나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막 웃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막 희덕거리고 그러시면 안 계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지금 인상 찌푸리고 있겠죠. 그렇죠? 불안도 전염됩니다. 소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의도야 그렇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이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안이 큰 거예요. 그래서 ADHD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뭐 부모님이 아예 뭐 방관해서 무슨 유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뭐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불안이 높지? 근데요, 그 아이 제가 만나보고요, 그 뒤에 어머니를 제가 만났거든요. 10분 만났는데 다 이해가 돼요. 10분 동안 저한테 주는 그 불안에 대한 압박감이 저도 막 숨통을 조이게 하더라고요. 사실 관계는 저는 산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물리적 산소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리적 산소가 있다고 하이츠 코엇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숨통이 좀 트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살만 난다. 아, 진짜 뭔가 너하고 있으니까 진짜 속이 후련하다. 그런 관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숨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너무 불안해요. 이런 사람은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나는 대안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뭐 그런 분들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근데 훈련받은 정말 숙련된 상담심리사들도 그분 일주일에 50분 만나거든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어떤 불안 높은 사람들은 자기 돌봄해야 됩니다. 상담사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정도로. 심지어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서 지금 불안을 던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중인격인 사람. 겉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뒤에서는 아무튼 뭔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막 험담한다? 여러분한테 야, 쟤 좀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의리가 별로 없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보물섬을 찾아서 어떤 늪지에 가서 그거를 발견했을까요? 모든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정보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행운이 있었던 거 어디서 온 거예요? 거의 사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요, 인간이요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은요, 데칼코마니처럼 좋은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손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계 포가망을 굉장히 우리 스스로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막 소시오패스라든지 나르시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더 우리가 발견하고 유연하면서도 현명하게 인간관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꺾이지 않으려면요, 너무 이렇게 단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목나무 같은 굉장히 딱딱한 나무들은 세찬 바람이 오면 꺾입니다. 오히려 갈 때는요, 바람이 오면 오기 전부터 눕잖아요. 바람이 가면 다시 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갈 때는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자기 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갈 때는요, 그 바람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뿌리가 옮겨진 거 아니잖아요.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고 나면 또 구름이 좀 걷히고 굉장히 또 해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유연성이에요. 이거는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긍정적 부분들을 조금 더 발견해 주시고, 너무 부정적인 관계들이 많다면 좀 긍정적인 관계로 좀 중화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회는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손아귀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아마 이 세상을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인간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도 인간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배신과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회를 주고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장을 구축해 주는 건 역시 상생과 협력,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